단 1년 만에 4등급에서 1등급? 그게 돼? 아니 왜 안 돼? 가영 시절에 나도 해봤어요. 나도. 내년이 15개정 마지막 수능인데 여러분도 이왕이면 1등급 받고 대학 가야지. 내가 15년 넘게 평가원만 진짜 분석해봤는데 내년 수능은 진짜 1등급 노려볼만 하단 말이야. 올해 수능 수학 오답률부터 확인해봅시다. 이 확통 기준으로 21, 22, 30번 오답률 한번 봐봐봐. 죄다 97% 이상인 거면 1등급 받은 애들도 절반은 틀렸단 얘기지. 22번뿐만 아니라 21번도 킬러라고 생각을 해야 돼. 21번이 이렇게 어려운데 22번이 눈에 들어올까? 무슨 상형 문자처럼 텍스트가 다 튕겨져 나가겠지.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안 풀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이러니까 나머지 문제들이 쉬워졌어도 등급 컷이 작년이랑 비슷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 21, 22, 30번을 버리고 나머지를 다 맞히겠다고 하는 그런 공부만 하면 1등급은 못 받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 14, 20번, 심지어 15, 21, 22번까지 모두 다 똑같이 풀리는 이 평가원도 숨겨둔 비밀 수학 영역 4단계 출제 원칙을 오늘 여기서 다 풀게. 만약에 지금 내는 퀴즈 이 3개가 너무 쉽다면 당장 영상을 꺼도 좋아요. 자, 첫 번째,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봐야 되는 게 몇 번인지 한번 골라봐봐. 정답은 3번. 자, 두 번째로 이 가족권을 보자마자 어떻게 읽히는지 골라봐. 1번 G'A+가 0보다 작거나 같네. 2번 0분의 0꼴 극한 이용해야지. 3번 뭐 감소한다는 건가? 4번 어쩌라는 거지? 자, 정답은 2번. 아마 다른 번호를 찍었다면 이 문제 풀 때 아마 한 끗 차이로 고생 좀 했을 거야. 자, 마지막으로는 공통점 찾기 퀴즈인데 이 네 문제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비슷한 표현을 한번 찾아봐. 그렇죠. 이 극한 표현이죠. 근데 아마도 너희들 머릿속에서는 이 생긴 건 다 비스무리한데 뭔가 해석은 조금씩 다르게 했을걸? 그러니까 이번 21번도 겁먹고 아예 못 풀었을 거야. 만약에 이 퀴즈들의 정답을 아예 다른 걸 찍었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봐봐. 이 평가원의 비밀인 4단계 출제 원칙을 올해 현장에 110명이 모인 대치중 특강에서도 좀 알려줬는데 전부 다 진짜 미쳤다고 할 정도였고 이번 수능에서도 이 원칙들로만 문제를 풀고 1등급 받았다고 되게 많이 얘기했었단 말이야. 완전 미친 방법이라고. 기출로 예시까지 딱 들어가지고 싹 다 떠먹여 줄 테니까 너가 어떤 강사의 커리큘럼을 듣든 이 방법으로 1년 동안 복습을 해봐봐. 그럼 진짜 장담컨대 내년 수능에 커리어에 딱 찍고 원하는 대학 골라갈 거야. 자, 원칙 1단계로는 설계, 구소, 조연, 계야. 구하는 것과 소재와 조건을 연결시켜서 풀이를 설계한다. 이 평가원에서 처음 보는 낯선 문제는 99% 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된 문제들이야. 이렇게 구하라는 게 자연수라면 딴 거 말고 x의 1, 2, 3, 4 이런 것들 중에 뭐가 될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꼭 소재와 조건을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선 fx가 삼각함수인 소재이고 부등식 조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연결하고 설계하면 될까? 이 부등식 조건만 해석하면 되는데 소재가 삼각함수네? 4분의 파이 x니까 주기가 8인 거랑 관련이 있겠다. 근데 구하는 게 이 x 범위에서 자연수인 것만 뽑아내라고? 아, 그러면 그냥 x에다가 뭐 1부터 8까지 넣어보지 뭐. 당연히 규칙이 나올 거고 그 다음은 어차피 주기가 있으니까 반복될 거니까 끝이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어려운 문제일 때도 똑같아져. 자, 26학년도 6월 15번이 되게 어려웠었던 문제거든? 이 문제에서는 딱 gx까지가 소재야. 그 다음 이 박스 안에 있는 가나 내용들이 조건이 되겠지. 구분 먼저 해. 이때 너무 소재에 집중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 뒤에 있는 조건을 보지도 않고 이 함수 gx에서 두 개가 나왔다고 해서 y는 뭐 2분의 k에 대해서 대칭이네? 라고 시작해버리면 풀이가 산으로 간다고. 평가원은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이야. 자, 아무튼간 구한 것하고 소재하고 조건을 다 나눠놨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풀이를 설계하면 될까? 이 묻는 것이 k 플러스 f의 2분의 1이니까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두면 미지수가 4개야. 대신에 F'M은 6인 것 때문에 하나 해결되겠죠? 그럼 총 3개의 식이 더 필요해. 여기다가 K까지 구하려면 총 4개의 식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가나 내용으로 우리는 정보 4개를 더 뽑아내야 돼.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이게 주어진 조건이 딱 2개밖에 없는데 구해야 될 정보가 4개가 되니까 조건이 훨씬 어때요? 부족하지. 그러니까 가조건 이 극한에서 뭔가 여러 개의 정보가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된다고. 이걸 당연하게 미리 해야 돼. 이게 제대로 된 평가원 문제를 설계하는 방식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낯선 조건에 우리가 쫄 필요 없이 당황해하지 마. 대신에 이대로만 해봐요. 100% 풀리게끔 평가원이 다 비밀스럽게 설계를 한 거라고 믿어도 돼. 이따 집에 가가지고 25학년도 수능 20번 문제를 똑같이 한번 풀어봐봐. 보다시피 20번인데도 확통 기준으로 정답률 한 7% 정도 됐었던 빡센 문제야. 잘 풀린다면 이거 완전히 감 잡은 거고 만약에 어려웠다면 12월 무료 특강 와서 한번 배워가요. 자, 다음 원칙 2단계는 해석, 교계적이야. 오직
교과 개념만 적용한다야. 아까 처음에 풀었던 퀴즈 내용 기억나요? 1번이라고 답한 친구들은 특히 잘 들어. 자꾸 실전 개념 뒷공문이 쫓다가 이런 기본기 놓쳐가지고 한 끗 차이로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다. 자, 이 가족권 물론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G'A 플러스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생각해서 풀 수 있어. 근데 그래버리면 이 가장 중요한 Gx가 X는 1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빙빙 돌아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단 말이야. 교과 개념으로만 생각해봐. 모든 구간 다 볼 필요 없이 중요한 딱 X는 1에서의 우극한이 존재한다고만 가족권을 다시 봐봐요. 어차피 결국 극한이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하니까 분자 어디로 가? 0으로 가. X는 1에서의 우극한 값이랑 함수값이 어때요? 같아야 되잖아. 따라서 X는 1에서 Gx는 연속이다 라고 너무 쉽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원은 절대 교과 개념 안에서 벗어나게끔 이 괴랄한 해석을 원하지 않아. 야, 그건 뭐 네 생각인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이미 평가원이 공식 문서로 이렇게 알려준 거야. 이 출제 방향 보도 자료에서 대놓고 이 사교육 문제풀이를 배제한다고 한단 말이야. 자꾸 스킬 의존도를 높여가니까 바로 이렇게 참교육을. 자, 다음 원칙 3단계는 시행착오. 얘가 조수야. 예를 들어 가정하고 조사하면서 수정한다. 어려운 15, 21, 22번 놈들의 특징이 있어. 한정적인 정보로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 애들은 뭔가 특수한 걸로 찍으려고 하거든. 그러지 말고 하나씩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는 거야. 이 문제에서도 가족권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근데 3차 함수인 f'x가 뭔지를 몰라. 그때 뭐 하자고? 예를 들어서 가정해보자고. 가장 쉬운 걸로 뭐 3중근 갖고 있는 f'x 이렇게 지렁이 모양 그거 있겠지. 자, f'x를 3중근 갖게 그렸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2가 되는 거야. 왜? 가족권을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fx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때 fx가 만족하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보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y는 k를 싹 그어보잖아? 근데 아무리 많아도 2개밖에 안 생겨. 그럼 어떻게 돼? 모순이지.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f'x를 뭐 하면 돼? 수정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f'x를 다시 한번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족권부터 다시 한번 조사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이 모르는 f'x를 찾아낼 수 있다고. 이 시행착오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미친 위력을 보여줄 거야. 사실 이걸로 모든 문제가 다 풀려. 평가원이 문제를 이렇게 설계하니까. 자, 마지막 원칙 4단계는 추론, 시추 원발정이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추측하고 원리를 발견하면서 정당화한다. 여기서 시행착오가 아까 원칙 3단계에서 설명한 것들이야.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시행착오를 하고 나면 야, 이거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자연스러운 추측이란 걸 하게 돼. 그 과정에서 원리가 발견이 되고 그게 진짜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정당화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문제 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이어가 보면 이 f'x가 3개의 시근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 다시 가족권부터 조사를 해봐. 그러면 x는 어디일 거야? 여기가 될 거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나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fx를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fx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이 상태에서 나조건을 만족하는지 조사를 하다 보면 이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다 라는 게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돼.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만족하는 거란 말이야. 오, 개꿀? 그 다음 조사는 어떤 거 해보면 되겠어? 당연히 밑에 있는 거 해보면 되겠죠. f0은 0이라고? f'1은 0이라고? 그러면 1은 여기 아니면 여기겠네? 그럼 0은 어디 있을까 확인해봐도 절대 이거 만족하지 못해. 왜 그러니? 얘가 지금 3분의 8이다 보니까 0, x축은 어디 있겠어요? 더 밑에 있겠지. 근데 이거 뭐야? 만족하지 않잖아. 틀린 거야. 결국 이것마저도 모순이라고. 포기할래? 이래야 돼? 아니지. 이미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거의 끝난 거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잖아. 아, 여기 f0은 0이 되려면 함수 fx가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내려봐야 되겠구나. 그럼 x축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추측을 또 하게 된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f'x를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이미 우리가 한두 번 시행착오를 거쳐봤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디까지 만족해? f0은 0이다라는 것까지 만족한단 말이야.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라는 게 여기가 되거든. 자, 이렇게 f'x와 fx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가조건, 나조건 여기까지 해보면 이거 다 만족하는 거야. 그럼 드디어 이 모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f'x, 이 fx를 찾은 거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정하고 조사하고 수정하는 단계인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분명히 어떤 원리가 발견이 돼. 자연스럽게 아, 얘가 만족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 마지막 정당화 과정까지 보고 싶다면 이 영상에서 보시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과감하게 약속 하나 할게요. 이 평가원의 고난도 문제라면 이 추론 방법으로 정말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이 풀릴 거야. 근데 이 평가원의 비밀,
이 4단계 출제 원칙은 결국 모든 기출문제에 적용하고 체화해야 진짜 너 것이 돼. 이 다가올 27학년도 수능 대비 내 정규반에서는 이 체화까지 당연히 도와주겠지만 만약에 스스로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12월에 진행되는 특강을 한번 들어봐봐. 오늘 내용의 최소 5배 분량으로 2시간 넘게 아예 뇌에다가 때려 넣어줄 거야. 당연히 무료이고 구독이랑 좋아요 정도. 물론 복습, 체화, 피드백, 질응답까지 다 받고 싶다면 이 12월 말부터 시작하는 정규반을 사전 신청해도 괜찮아요. 교재를 무료로 주거든. 자, 아무튼 이 평가원의 비밀, 출제 원칙 4단계를 정말 자세하게 알려줬거든. 한두 개만 얻어먹고 빼먹어야지 이러지 말고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한번 충분히 다시 한번 보면서 풀면서 복습해봐. 정말 진짜 나름 일관되게 풀리는데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 특강에서까지 그 내용을 들으면 진짜 1년 안에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